네, 안녕하세요. jQuery UI 프로젝트 적용 사례를 발표하게 될 프론트 엔딩 개발팀 김현희입니다. 네, 들어가기 앞서서 당부하고 싶은 거 한 가지는요. 제가 구현한 방법은 하나의 방법이고 다른 방법도 존재할 수 있다는 것을 알아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제가 감기가 걸린 상황이라서 목소리가 좀 별로 안 좋은 점도 양해 부탁드립니다. 그럼 발표를 시작하겠습니다. 네, 목차는 간단하게 세 가지인데요. 처음에는 jQuery UI의 유저에 대한 아주 간단한 소개를 한 후에 프로젝트에 어떤 요구사항이 있어서 적용하게 되었는지 설명할 예정입니다. 그리고 실제 어떻게 구했는지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jQuery UI는 jQuery UI는 유저 인터페이스라는 의미인데 제가 사전적인 의미는 사용자 인터페이스는 프로그램이 사용자에게 보여주는 화면, 문자, 소리 정보, 프로그램을 조작하기 위한 수단을 일컫는다고 위키백과에 쓰여져 있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생각했던 그 의미는 결론적으로 jQuery를 기반으로 한 웹에서 자주 사용하고 있는 그 UI 이터렉션, 위젯, 효과들을 미리 만들어서 그 개발자나 사용자들이 쉽게 사용에 갖다 쓰라고 만들어 놓은 것이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리고 분류를 간단히 보시면 이게 jQuery UI 사이트인데요. 저희 카테고리를 보면 인터랙션, 또 위젯, 그 다음에 에펙트 이렇게 세 가지로 볼 수가 있습니다. 유틸이나 테마는 생략하고 나서 이 세 가지로 분류를 할 수 있는데요. 인터랙션은 드래그 앤 드랍, 리사이저블, 정렬, 마우스 인터랙션에 관련된 종류들이 있는 부분이고요. 또 위젯은 진행바, 슬라이더, 대화 상태, 탭 등 일반적으로 사용하는 컨트롤러들이 이쪽에 속해 있습니다. 그리고 에펙트 효과 쪽에는 기본적으로 제공하고 있는 애니메이션 효과들이 있는데 그것보다 조금 더 다양한 효과들, 그런 것들이 집합입니다. 다음으로 이제 프로젝트에 대한 요구사항을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개발했던 프로젝트 이름은 미디어 스크립인데요. 전체적인 프로젝트의 설명은 안 하고요. 제가 개발했던 페이지에서 기능에 대해서만 간단히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그래서 그림에서 보시는 것처럼 노란색이랑 초록색 부분이 드래그 가능한 영역인데요. 그리고 오른쪽에 있는 초록색 영역이 리사이즈 가능한 영역이고, 그 다음에 이 붉은색, 검은색 표시가 되어 있는 부분이 드래그 이벤트 가능한 영역, 그리고 리사이즈 이벤트가 이렇게 마우스 다운됐을 때 발동해야 되는 그 부분이 나눠져 있습니다. 그래서 잠시만요. 네. 그래서 처음에 제가 요구사항을 분석했을 때는 해당 페이지의 각 스케줄의 시간들을 이렇게 드래그해서 이동하거나 혹은 리사이즈를 오른쪽 파란색 부분을 눌러서 리사이즈 하는 기능, 그래서 확대 축소하는 기능들을 구현을 해야 했습니다. 그래서 이동할 때 확대 축소나 이동할 때 최소 단위 30분이 되고요. 그래서 이런 요구사항을 기반으로 해서 제가 어떻게 구현했는지 보여드릴게요. 일단 이 마크업 내용인데요. 지금 핸들러라고 불리는 이 부분이 이렇게 마크업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흰색 부분은 마크업 개발자분이 해주신 부분이고, 저 초록색 부분은 제가 임의적으로 개발상에 의해서 필요해서 추가한 부분이에요. 그래서 눈여겨봐야 할 부분이 지금 초록색으로 첫 번째 되어 있는 액트 리사이즈 RGT라고 되어 있는 이 부분이랑, 그 다음에 드래그 컨테이너 아이디를 갖고 있는 그 부분이 있습니다. 그림을 표시 안 해놨는데, 액트 리사이즈 RGT는 사용자가 리사이저블을 하기 위해서 필요한 영역이며, 이 부분이 얇게 영역이 얇게 넓고,
그 다음에 앞으로 좀 당긴 거를 보실 수가 있는데, 그렇게 한 이유는 그 사용자가 이 해당 위치로 갔을 때 이 부분이 리사이저블이 된다는 걸 인지를 조금이라도 먼저 할 수 있어야 되기 때문에 앞으로 당겼고, 그 다음에 저 부분에 가면 마우스 모양이 그 리사이저블 될 수 있는 모양으로 변경이 돼요. 그래서 그것 때문에 앞으로 살짝 당겼고 저 위치에 배치를 하게 되었습니다. 그 다음에 드래그업을 컨테이너 영역은 아까 앞에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그 영역이 움직일 수 있는, 스케줄을 움직일 수 있는 그 영역이 있는데, 그 위치에 저 div 태그를 그 위치에 배치하고 그 넓이를 계산해서 거기다 딱 해놓고 해서 알려주면은 그 저 핸들러가 그쪽 위치에서만 이렇게 이동할 수 있게끔 그게 가능해요. 그래서 그 부분을 계산하기 위해서 있는 태그입니다. 다음은 실제로 이제 제가 드래그업을 한 부분인데요. 제가 좌우로 X축으로만 이동해왔기 때문에 엑시스를 X로 주었고, 그 다음에 그리드를, 이거는 꼭 배열로 드래그업은 배열로만 이 부분을 받아야 돼요. 그래서 처음에 X, 그리고 Y 해당되는 그 픽셀의 값을 저기다 넣어야 하는데요. 그 다음에 아까 위에서 말씀드렸던 그 드래그업을 할 그 div 태그를 이 컨테이먼트에 넣었고, 그 다음에 드래그 중일 때 혹은 드래그 끝났을 때도, 시작될 때도 호출할 수 있는 이벤트가 있습니다. 그 부분을 이렇게 옵션으로 준 다음에 그거를 이렇게 드래그업이라는 곳에다 딱 넣기만 하면은 이게 그 드래그할 수 있는 아이템으로 만들어주게 됩니다. 실제로 여기 사이트에 가면 데모가 되게 많은데요. 제가 이거를 하나 만들어 봤습니다. 기본으로 해서 지금 이렇게 좀 50픽셀 단위로 제가 했기 때문에 이렇게 조금씩 딱딱딱 끊어서 움직이는 걸 확인할 수가 있고요. 그다음에 지금은 복사되는 걸 안 볼 수 있는데, 이렇게 해서 하게 되면 지금 처음에 있는 거 이렇게 복사돼서 보이는 거를 확인을 하실 수가 있어요. 그 다음에 여기 지금 핸들러라는 값으로 뭔가를 줬는데 이걸 안 주게 되면, 지금 같은 경우는 여기는 안 되잖아요. 위에만 잡아주면 되는데, 지금 이 부분을 주석 처리를 하고 이렇게 하게 되면 여기가 다 아무 데나 그냥 해도 다 돼요. 그리고 지금 컨솔을 막 찍어보면 지금 현재 드래그 되고 있다가 딱 놓으면 드래그가 중지됐다는 컨트롤 내용을 확인할 수가 있고요. 그다음에 지금 이제 리사이저블 이벤트인데요. 그 리사이저블이 그 아까 드래그업이랑 동일하게 리사이저블 될 때 그 움직일 수 있는 픽셀. 근데 여기는 배열 형태가 아니라 그냥 숫자 인트형으로 값을 넣어주면 되고요. 방향은 핸들러 방향이 이스트는 동쪽을 의미하는데 총 여러 가지 방향으로 할 수가 있어요. 일단 예제를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똑같이 여기도 리사이저블 될 때, 그 다음 스탑 될 때, 그 리사이저블 이벤트가 일어났을 때 어떻게 행동할지 사용자가 직접 할 수 있는 그런 함수도 제공이 됩니다. 그 다음에 처음에는 옵션 값을 이렇게 설정을 했는데, 저 같은 경우는 이 미니멈 값이나 맥시멈 값이 계산이 돼서 들어가야 되는 그 로직이 필요해서 나중에 이렇게 옵션에 해가지고 이렇게 값을 셋으로 해서 값을 넣을 수도 있습니다. 지금 방향을 제가 순서를 보면 전부 다 방향을 넣었어요. 그리고 그리드도 50으로 줬고, 이렇게도 되고, 그냥 이쪽에 놓으면 이렇게도 되고, 한쪽 방향만 되는데 위에도 되고 있고 되게 다 되더라고요. 여기 보니까 원하는 방향대로 다 쓰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제가 개발하면서 몇 가지 이슈가 있었는데요. 드래그가 됐다가 놨을 때 그 움직였던 그 범위를 정해야지만 얼만큼 몇 분을 움직였는지를 계산을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그 이동한 위치값을 구하는 방법이 그 UI의 포지션과 오리지널 포지션 값이 있는데 그쪽 값을 계산을 해서 그 값을 구했고요. 그 다음에 가끔 보면 이렇게 클론으로 되었을 때 처음 객체가 머물러 있는 상황이다 보니까 그걸 숨기고 싶을 때가 있어요. 그런 상황에서는 그 UI 헬퍼.preview 프리뷰 오브젝트를 히든시키겠다고 하면 그 부분을 숨기고 다른 이미지나 다른 걸 보여줄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그 리사이저블에서는요, 기본적으로 제공되고 있는 핸들러가 있는데 저의 케이스처럼 그 마크업에 맞는 혹은 자신이 필요한 핸들러를 만들어서 사용하고 싶으면 그 UI 리사이저블 핸들이라는 것과 UI 리사이저블 저 같은 디렉션 2였으니까 2라는 그 클래스 두 개를 꼭 반드시 갖고 있어야지만 동작을 합니다. 그래서 여기 API 쪽에 가보면 이 내용이 노트로 해서 내용이 틀려져 있습니다. 그래서 그걸 확인하셔서 같이 만드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그 리사이저블을 하게 될 때 사실 그 리사이저블 한 대상만 그 넓이를 이렇게 움직이는 모습이 되기 때문에 그 마크업의 핸들러도 같이 그거를 보여주게 그 스크립트로 해결을 해야 돼요. 그래서 그 현재 움직이고 있는 그 리사이저블 헬퍼의 넓이 값을 갖고 와서 그 핸들러 안에다가 넓이 값을 넣어줘서 그것도 같이 움직이는 것처럼 보이게 해줘야 합니다. 또한 이것도 동일하게 그 리사이저블 했을 때 그 얼마만큼 시간을 줄이고 넓혔는지에 대한 값을 갖고 오기 위해서 UI 사이즈라는 특성을 갖고 와서 거기에서 넓이를 구해서 차이를 구해가지고 값을 구할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 최대 넓이 값이랑 최소 넓이 값을 정할 수가 있는데요. 최대 넓이 값을 구하고 나서 그리드 옵션 값을 주게 되면 그 소스를 살짝 보니까 그 넓이 값, 맥시멈 값과 그리드 값을 나눠서 반올림을 하더라고요. 그럼 제가 맥스 값을 넘어가지 않게끔 그걸 하고 싶은데 그게 만약에 반올림이 되면 한 번 더 그게 리사이징이 일어나서 넘어가는 케이스가 생깁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산수를 해서 직접 개발자가 넘어갈 것 같으면 그 값을 빼주거나 하는 로직이 추가적으로 필요합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말씀드릴 건 여기 리사이저블에서 핸들가 되고요. 그 다음에 드래그업으로 핸들이 됩니다. 여기도 핸들을 쓸 수가 있는데 이제 거기는 단수고 여기는 복수입니다. 이게 S자가 오타로 잘못되면 이게 인식이 잘 안 되기 때문에 그 부분은 좀 주의해서 볼 필요가 있습니다. 네, 그동안 제가 프로젝트에서 jQuery UI를 적용하면서 발생한 이슈를 공유해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화면 볼 수 있어? 어떤? 저희 개발하면? 네. 질문해도 되나요? 아니, 안 돼요.